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소왕 입문기 3탄입니다. 지난편에 35큐브를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2달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2주도 되지 않아서 니모와 블루탱을 제 35큐브 어항에 넣었습니다. 언행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잡이가 빨리 되는 치트키를 몇 개 눌렀습니다. 오늘은 물잡이가 빨리 되는 치트키를 말씀드리겠고요. 니모와 블루탱을 제 35큐브 어항에 입수하겠습니다. 우선 물잡이가 빨리 되는 치트키입니다. 총 4개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치트키 1번입니다. 제가 세팅하는 장면을 보시면 소금물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 그 소금물로 35큐브 어항을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금물은 제 짬뽕왕 환수를 해주고 전 짬뽕왕에 있는 환수물로 근본 어항을 세팅하였습니다. 물에도 박테리아는 미세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 1년 반이 넘은 제 짬뽕 수조의 환수물로 이번 어항을 세팅했기에 물잡이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치트키 2번입니다. 숙성된 여과제를 사용하면 물잡이가 빨리 됩니다. 전 1년 반이 넘은 제 F5 수조에서 여과제를 꺼내어 그대로 세팅했습니다. 여과제에서는 당연히 박테리아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치트키 3번입니다. 라이브 샌드를 활용하면 물잡이가 빨리 됩니다. 제가 말한 라이브 샌드는 인터넷에 판매하는 라이브 샌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조에서 빼낸 라이브 샌드입니다. 물잡이가 획기적으로 빨리 됩니다. 단 3일 만에 물잡이를 끝내시는 청계천 신비의 물을 만드시는 그 도사님도 라이브 샌드를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전 충분한 라이브 샌드가 없었기에 라이브 샌드로 세팅하지 못했습니다. 치트키 4번입니다. 사실 이것은 물잡이 속도와는 크게 상관없는데요. 초기 폐사율을 낮추고 물잡이가 완벽히 되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수조 내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치트키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단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뇌피셜이 포함되었기에 절대로 여러분은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보통 물잡이는 2달 정도를 보는데요. 치트키 1번을 사용하면 물잡이가 1달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치트키 2번을 사용하면 역시 물잡이가 1달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치트키 3번을 사용하면 물잡이가 45일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라이브 샌드를 7cm 이상으로 깔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럼 치트키 1번, 2번, 3번을 모두 사용하면 물잡이를 안하고 당일에 물고기를 넣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 시간은 줄어들지만 수조 세팅 과정에서 박테리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약 일주일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치트키는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할까요? 1번 숙성된 물은 일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해수 전문 수족관, 마린코스트 등에서 판매를 합니다. 2번 숙성된 여과제, 3번 라이브 샌드는 아쉽지만 판매하는 곳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판매하는 곳도 본 것 같은데 아마 발품을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치트키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솔직히 이 치트키를 말씀드린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문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수어항을 좀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초반에 대응도 잘하시고 물이 언제 잡혔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입문자라면 치트키를 잘못 써서 폭탄 맞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면 정석대로 최소 2달 이상 물잡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1탄에 말씀드렸던 박테리아도 투여해 주시면 물잡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제 수조에 니모와 블루탱을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항의 아질산과 암모니아를 체크해 보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리지 않은 마지막으로 치트키 4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고기들이 덜 숙성된 물에서 폐사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일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트키 4번은 수조에 완벽히 적응된 물고기를 넣는 것입니다. 물이 덜 숙성되었을 때 수입된 지 얼마 안 된 개체를 넣게 되면 대부분 용궁에 갑니다. 그러나 수조에 완벽히 축양된 해소를 투입하면 암모니아도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암모니아가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벽히 축양된 개체는 암모니아 타격을 견디는 초강정 해소가 간혹 있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제 수조에 암모니아 폭탄이었을 때 아주 잘 축양된 블루탱 한 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암모니아를 극복하고 현재 약 2년 동안 제 수조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해소어항을 하다 보면 본인의 수조의 문제보다는 외부의 생물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완벽한 물 상태의 수조에서는 잘 축양되지 못한 개체가 들어와도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물 상태에서 방금 수입된 해소를 넣게 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해수어항을 운영하게 되면 잘 축양된 물고기의 소중함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치트키 4번을 사용하였습니다. 완벽히 축양된 니모와 블루탱을 찾아서 수족관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양된 니모와 도리는 바로 탐균의 수족관에 있습니다. 제 짬뽕 수조에서 1년 동안 축양된 니모와 제 F5 수조에서 6개월 동안 축양된 블루탱이 있기에 그냥 그걸 잡아서 넣으면 됩니다. 짬뽕 수조에 니모를 골라봅니다. 가장 작은 개체로 넣을 것입니다. 이거 잡기가 엄청 힘든데요. 한 번에 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한 번에 잡았습니다. F5 수조에서는 가장 작은 블루탱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도리는 바위 틈에서 잘 숨기 때문에 락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잡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락 사이에 숨어서 그냥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락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락을 드러내고 다시 잡겠습니다. 힘들게 잡았습니다. 니모를 새 어항에 넣겠습니다. 블루탱도 새 어항에 넣겠습니다. 역시 블루탱은 엄청 경계를 하기에 바로 숨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활발히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양된 물고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족관에 가셔서 수입된 지 가장 오래된 개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모는 가끔씩 양식 개체가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산 니모보다 양식 니모가 수조에 적응 확률이 높습니다. 물고기를 넣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밥을 줘보겠습니다. 니모는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러나 블루탱이 아직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좀 이상합니다. 물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다시 잡아서 제 F5항으로 이동시켜야겠습니다. 물잡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잡이가 완벽히 끝나고 다시 투입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35큐브 어항은 간단히 니모 2마리만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팅을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35큐브 어항에 니모와 산호, 말미잘, 그리고 새우, 불가사리까지 키워야겠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짬뽕항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지금 락의 컨셉은 F5입니다. 그래서 짬뽕하게 어울리게 성형락을 하나 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산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35큐브 어항에 산호까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혹시 니모 2마리에 만족하지 않고 추후에 말미잘이나 산호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편의 하이라이트는 짬뽕 수조에 어울리는 성형락을 만들어 보고 그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